261페이지 계속해서 나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간 것들 보시죠. 나무 위에 이 덮어놨잖아요. 과일 가운데서 덮여있는 과일, 껍질에 겹겹으로 쌓인 과일이 밤나무죠. 밤나무 율입니다. 생률 밤이로구나 이런 노래 있었죠. 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혼식 갈 때 돈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할 가짜죠. 나무 위에다가 나무 위에 나무를 하나 더해주는 게 뭐예요? 부엌에다 이렇게 딱 발을 걸어두는 거 시렁이라 그러죠. 시렁. 옛날에는 그 책꽂이 집마다 가면 이렇게 선반 비슷하게 이제 막대기를 걸어놨어요. 거기다 뭐 진 같은 거 올려놨죠. 시렁이라 합니다. 시렁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가라는 게 나왔고 가교라는 게 나왔어요. 가서 이런 게 나왔죠. 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발이죠, 발. 예, 어그러질 천자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해놓은 이 걸어놓은 이 나무가 회라 그럽니다. 회. 이거 이제 닭장 위에다가 닭들이 올라가서 앉아있으라고 걸어놓은 나무죠. 네, 회걸. 이게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모습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날 걸 이런 얘기죠. 자, 나무에서 채취한 물감 가지고 몇 번 담궈요? 9번. 그러면 물 듭니다. 물 들일 염자입니다. 자, 나무에서 채취한 물, 염색, 염료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칠하면 뭐예요? 칠기의 옷칠자입니다. 칠기의 옷칠자. 칠판, 칠흑 같은 어둠 할 때 씁니다. 옷칠자입니다. 자, 나무가 2개 있으면 뭐죠? 숲을 림자입니다. 나무가 3개 있으면 나무 빽빽할 삼자죠. 살림하죠. 나무가 4개 있으면 울창할 창자. 이런 글자 없습니다. 네. 자, 나무를 이제 10개 해가지고 그걸 종이 대신 썼잖아요. 그러면 이 몽둥이로 나무를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낫매자입니다. 매수 1매 2매 할 때 낫매자입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10개 해가지고 뭐 신분 대용으로 갖고 다닌다거나 암행어사들이 갖고 다니는 이 명찰, 폐찰. 여기서 현찰할 때 쓰는 거죠. 폐찰입니다. 폐찰. 차고 다니는 명패, 폐찰입니다.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무 하나 조각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이 제목인데 제주제자를 발음교로 써갖고 제목 쓸만한 나무 제목이죠. 그 다음에 머리 밑에 두고 있는 나무가 백의 침자고요. 후박나무 박자가 이 복복자를 전복자를 발음교로 썼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병자 가불병 할 때 이 병자를 쓰면 이게 자루병이라 그럽니다. 자루병. 무병이면 자루가 없는 걸 말해요. 무병. 자루병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쓰지만 일본에서는 이걸 인병이라고 히토가라 해서 사람의 댐댐이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자루병 그러는데 별로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것이 요것이 홍두자가 재단 위에다 올려놓은 악기예요. 악기인데 이게 악기 이름 주자죠. 악기 이름 주인데 여기에 손으로 악기를 올려놓으니까 세울 주자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세워서 심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 수입니다. 가수원 할 때 이거 쓰죠? 네, 가수원 할 때.
그 다음에 또 수목원 뭐 이렇게 쓰고요. 유실수 할 때도 저걸 씁니다. 자, 이 나무에 해가 걸린 것이 동력동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동력동은 원래 그런 글자는 아니라 그랬죠? 무슨 글자라고 이 동력동이? 자루 양쪽을 묶어놓은, 그죠? 자루를 묶어놓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얼면 아주 그냥 단단해지듯이 그 포대자루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음교로 써가지고요. 동마루, 용마루동이라고 있습니다. 병동 그러죠. 병동. 그런 말 쓰죠? 예, 병동. 그럽니다. 용마루동입니다. 용마루동. 보통 그런 집안에서 가장 윗부분에 올라오는 나무 기둥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마루대, 마루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산마루, 용마루.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 가장 윗부분에 올리는 나무를 용마루라 그래요. 마루대라고도 하고요. 일정 시대 때는 병동을 위에다 줬다. 평지막 일반 병동의 위로. 아, 그래서 이게 동으로 쓰는 병동 향해? 네. 위쪽에. 용마루동. 그래서 무슨 동을 드셨습니다. 나중에는 뭐 기둥, 건물 등의 뜻으로 발전한 거죠. 예. 이제 집을 질 때 이렇게 기둥을 딱 하면, 예? 이런 집을 질 때 딱 하면 이거를 걸치는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걸치잖아. 그죠? 예, 요것이 용마루죠. 맞습니까? 맞죠? 예, 용마루입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사전을. 회장이냐고 법이에요. 자, 이게 자루라 그랬죠? 자루? 그러면은 자루를 언덕처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뚝이 터졌는데 이 뚝 터진 부분에다가 어떻게 했다가요? 이 자루에 물 건너가지고 돌 자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늘어놓을 진자입니다. 늘어놓을 진. 진술, 진열 다 늘어놓다는 거죠? 진부하다가 왜 나왔다고요? 이렇게 자루에 묶어서 계속 놔두니까 썩어 빠져서 진부라는 게 생겼다 그랬죠.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혼돈해서 안 되는 글자가 수레가 있죠. 수레. 이거는 진친 거죠. 수레가 병거들이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친 거야. 이거는 줄진입니다. 줄진, 진지, 진영할 때. 사람이 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이 뭐였어요? 무거울 동자. 이건 사람인 플러스 이거 하면 이게 되는 거죠. 무거울 중자. 무거운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자루에서 이건 이제 요 목걸이 속자인데 자루입니다. 자루에서 쓸만한 놈들을 자루 안에 집어넣는 모습 혹은 필요 없는 놈들을 자루에서 빼내는 모습. 그래서 가릴 간자, 분간할 간자 이렇게 됩니다. 자루에 가려서 채워넣다 이런 뜻이죠. 서간할 때 편지간으로도 쓰입니다. 왜? 편지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빼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거기다가 가려서 집어넣기 때문에 서간. 그래서 편지간으로도 쓰입니다. 자, 쓸만한 놈들을 가린다. 뭘로? 손으로. 그래서 가릴간, 분별할간, 간택, 분간 이런 말 씁니다. 간택, 분간. 자, 쇠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놈들만 제품으로 만드는 그 원자재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불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두드렸다 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단련할 연자입니다. 불릴연, 단련할 연자입니다. 연마, 연금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를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실들을 좋은 시를 가르내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
훈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익힐 연자입니다. 익히다. 피아노를 딱 한 번 치고 익힌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사람인지 천당에 갈 사람인지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넣어보면 알아요. 불릴연입니다. 불로 달구어서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놈은 어디로 보내요? 천당으로. 또 천당 못 가려면 지옥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연옥이란 말이에요. 연옥. 불릴연입니다. 젖을 불린 거를 연유라 그래요. 연유. 연탄. 자, 그 다음에 이 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적격자, 부적격자를 가리네? 예? 적격자, 부적격자 가려가지고 출입을 시켜. 이게 뭐예요? 가로막을 난자입니다. 가로막을 난자예요. 근데 이 단독 사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음교로 해서 나무목이 들어가면 뭐예요? 가로막는 나무가 뭡니까? 난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베란다 같은데 더 이상 못 나게 나무를 가로막아 놓잖아요. 그걸 난관이라 그러죠. 네, 그것이 난관 난자입니다. 난간 난자. 난회라 그러고 공난이라도 그러죠. 이걸 발음교로 써가지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이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불 타듯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어요. 들판에 불 탄다 그럽니다. 그게 문드러질 난자입니다. 난개했다 그래요. 난개했다. 요걸 발음기어로 풀쳐 올라가면 난초 난자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렇게 안 씁니다. 다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일본은 점 안 찍고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자를 연구하기가 좀 좋은 상태예요. 일본은 일본만 해도 약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죠. 예, 요거는 악기나 연장을 걸어두는 이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악기 이런 걸 걸어 놓는 판이에요. 요것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촛불을 이렇게 꼽아 놓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글자가. 그래서 업이랍니다. 그런 것들을 악기를 걸어 놓는 판을 중요한 어떤 도구들을 걸어 놓는 판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술이고 일이기 때문에 일업 그럽니다. 작업할 때 쓰이죠. 업무 직업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것은 악기를 두들기는 모습인데 밑에가 좀 변형이 왔죠? 네. 밑에 변형이 왔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손으로 악기를 두들기니까 손수가 들어가면 7박자입니다. 7박자. 그 다음에 동네방네 두들겨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종복이에요. 종복. 노복, 공복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글자로 이거는 이번에는 약간 잘 보세요. 약간 또 틀려요. 이건 쭉 내려와서 이게 없어요. 이거는 손에다가 촉대를 들은 촉대. 촛불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거를 손에 들고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밤에 누구 왔어요? 칠 같은 어둠입니다. 촉대를 들고 나갑니다. 대문을 열고 이걸 딱 하면 서로 보이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왔어?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답할 대자입니다. 자, 이 촉대 전부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모든 촉대 하나가 아니라 촉대를 다 모으면 이 주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모일총입니다. 총론이란 말이에요. 총론. 총론이 뭐예요? 총론은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전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을 다 모으니까 주위가 어떻게 돼요? 밝아져. 의견을 다 모으니까 어떤 사건 해결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해졌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일 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0회 대축으로 가보시죠. 대축. 이 대나무는 이렇게 그냥 생긴 거죠. 네, 대나무. 간단하게 그냥 해놓은 겁니다. 대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기계와 절개, 네? 마디. 이런 게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대나무는 주로 뭐 할 때 썼느냐? 필기도구나, 그 다음에 종이의 대신으로 대나무를 얇게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거를 둘둘 말아서 묶어가지고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율자인데 붓대롱을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붓필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글을 썼느냐? 어디 사이에다가 대나무 사이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대쪽 간이 생겼습니다. 죽간, 서간문 이런 생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써놓은 것들을 반딱 짜갈려 가지고 갖고 있다가 서로 합쳐보면 그게 뭐예요? 대답할 답자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상속자가 맞느냐? 딱 원본과 반 짜갈려져 있던 걸 딱 합쳐보면 돼요. 대답할 답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말씀을 어디다 받아 적어? 대나무에 받아 적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뭐예요? 가지런할 등, 등급 등입니다. 임금님이 쟁기례입니다. 임금님이 직접 경작하던 밭을 적전이라 그럽니다. 그 적전, 임금님이 직접 경작하던 밭에 일하는 일꾼, 소출, 이 모든 것을 어디다 적어놨어요? 대나무에다. 그래서 이게 서적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대나무를 주판알처럼 깎아가지고 두 손으로 깎아 놓는 데서 샘놀이, 셀산.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죽세공품을 만듭니다.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엮죠? 그래서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상. 대나무죠? 이게 활을 가지고 활줄을 이렇게 몸에다 쫙 감아요. 대나무 균등하게 마디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차례 제자입니다. 동생이 막 갖고 노는 거 대나무 마디 올라가듯이 차례 제자입니다. 자, 대나무로서 악기 만들었습니다. 뭔 악기를 만들었어요? 필입니다. 필이 언제 쓰이느냐? 기적소리, 경적소리 할 때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대나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부는 악기를 뭐라 그래요? 관악기, 대롱간 피리관입니다. 관악기, 관이나 관할입니다. 자, 기계와 절개 유명하죠? 예, 그래서 곧즉자, 즉 다시 말해서 밥상이 들어오자 잽싸게 무릎 꿇고 밥상 앞에 앉는 모습인데 그 무릎 마디와 대나무의 마디, 예, 그래서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 대나무의 마디가 워낙 균등하고 이래가지고 절개라는 말에 쓰이고 명절, 계절 끊어주는 데 쓰이는 거요. 한마디 한마디 끊어주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이제 대나무의 책과 관련된 글자를 보시죠. 책. 자, 대나무를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얇게 깎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이게 책이에요. 네? 여기 책입니다. 요것이 좀 발전하면 이렇게 그냥 정리되는 겁니다. 책자요. 묶어놓은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은 쌀이나무를 울타리 엮듯이 쌀이나무들 이렇게 엮어놓으면 울타리 되는 거예요. 울타리, 울장 책자입니다. 방책, 책문, 울장 책자예요. 자, 이 집에 보면은 이게 집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집이면 대문에 보면 이렇게 쌀이나무가 쫙 이렇게 울장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쫙 이렇게 해서 울장, 담장을 이렇게 딱 엮어서 만들어 놨는데 다 만들다가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딱 해가지고 쌀이나무, 이게 문이에요. 네?
이렇게 문을 만든다고. 쌀나무 아니 대나무나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여기만 딱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어. 요것이 뭐냐? 요것이 바로 여기에 외장문 혼데 이 외장문을 뭘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넓적하잖아요. 딴 거는 그냥 이렇게 둥글 수 있는데 요것만은 문만은 넓적하다. 그래서 뭐야? 넓적할 편자, 편도선, 편평하다 할 때 쓰여요. 그런데 이게 둥글둥글하면 어느 쪽으로도 안 쏠릴 텐데 한쪽으로 이게 쏠려. 한쪽으로 쏠려. 한쪽에다 항상 문은 달아. 한쪽에 달아놓은 사람이 항상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사람 치우칠 편자입니다. 자, 원래 이거는 대나무를 그렇게 10개 점여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엮어놓으면 책이 되는 거야. 책편입니다. 책편이죠? 자, 책을 엮어야 돼요. 뭘로 엮어요? 실로 엮습니다. 실사가 들어가면 이게 엮을편, 위편 3절, 편집, 편물. 위편 3절이란 말은 뭐예요? 위편 3절은 가죽끈이 몇 번 끊어졌다? 3번 끊어졌다. 책을 많이 봤다? 예, 그런 뜻이에요. 가죽끈이, 가죽으로 묶어놓은 이 끈이, 예?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반복해서 본 거예요. 너덜너덜할 정도 될 때까지 봤다는 얘기지. 위편 3절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네, 엮을 편자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놨느냐, 책에다가 족보를 적었어요. 예? 이 족보를 맡을 사자, 족보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후사입니다. 후사 사자입니다. 자, 이 족보를 적어가지고, 족보를 적어가지고, 이 중요한 거를 적어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들고 있는 모습에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법전이 된 거예요. 네. 중요한 족보와 법들을 적어서 딱 모시고 있는 모습이죠. 법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적어가지고 딱 법을 적어서 들고 있는 모습은 법전이었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 삼합집이죠? 모으다는 뜻이요? 법을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조리륜, 둥글륜입니다. 주권에 가지런하게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들을 적어놓은 게 조리륜, 둥글륜이에요. 자, 여기에 적힌 것을 사람들이 따라야 되겠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이 조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일륜윤자야. 일륜에 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과 행동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가 일륜에 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일륜윤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행동이 이 조리에 맞는가를 서로 논하는 게 뭐예요? 말로 토론하는 게 그게 말할 논, 의논할 논이에요. 네, 의논하다. 논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논술이 그거야. 자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논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논술은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죠. 예, 의논할 논, 말할 논자입니다. 이것이 묶어놓은 거니까 둥글잖아요. 둥근 것은 뭡니까? 둥근 것은 바퀴예요, 바퀴. 그래서 바퀴륜입니다. 그런데 바퀴윤이지만 바퀴윤으로 잘 안 쓰이고 그냥 바퀴가 하는 일을 써요. 차륜에서는 바퀴인데 윤회라는 건 뭐예요? 돌고 도는 거죠. 예. 자, 이제 대주 끝났습니다. 나무를 반으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나무를 딱 반으로 짜게가지고 거기다 글 썼어요? 안 썼어요? 반 짜겠습니다. 요건 뭐예요? 반자편? 나무 조각? 장자고, 그 다음에 요 반쪽은 뭐예요? 나무 조각? 편자입니다. 조각 편자예요.
조각장, 조각편이에요. 자, 조각장, 조각편입니다. 딱 반쪽을 짜갈낸 모습이에요. 요거를 되돌리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다 사람도 눕힐 수도 있고, 제사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는 마찬가지, 이거 반 하면 여기다 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끼가 들어갑니다. 선비사 도끼라고 그랬죠? 도끼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반 짜갈낸 거죠? 예, 거기다가 뭐 하기 위해서요? 뭐 제사 지내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씩씩할 장자입니다. 씩씩할 장자입니다. 웅장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장원급제. 요거랑 비슷한 글자가 개견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이 개견자는 개견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뾰족한 송곳이라 그랬어요. 뾰족한 송곳으로 여기다가 뭘 써요? 글을 쓰면 문서장이고,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그림을 그리면 형상상이에요. 그래서 형상, 상태 할 때는 이게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소장 할 때는 뭐예요? 문서예요. 글을 써놓은 겁니다. 자, 이 씩씩한 사람, 이 사람이 역시 옷이 날개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장군이면 장군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오디가 들어가면 뭐예요? 꾸밀 장자입니다. 꾸밀 장자. 또 발언 기어로서 우리가 별장이란 말 하죠. 별장은 어떤 데예요? 별장을 가면은 나무 하나 없는 데가 아니고 정원과 뭐 꽃과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웅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풀초가 들어가서 풀무성할 장자지만 별장, 산장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장수는 뭐냐? 장수는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뭐예요? 고기를 손에 들고 올려놓는 사람,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 장차장, 장수장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 지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장차장도 쓰입니다. 장례. 발언기호로 써가지고요, 이 장차장 밑에다가 개견이 들어가면 뭡니까? 개도 싸움에 나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곤면할 장자예요. 예? 야, 너 지금 네가 개팔자 상팔자 아니다. 너 지금 어디 나가야 돼? 너 싸우러 나가야 된다. 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발언기호로 여기다 술류자 들어가면 뭐예요? 젓갈장입니다. 젓갈장, 장류, 된장. 예, 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술류자가 음이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각편은 의외로 글자가 많지 않아요. 이 조각을 나무를 반 짜갈려서 되돌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책판, 널판 쓰입니다. 재판이란 말이 뭐예요? 두 번 새로 찍은 거죠? 절판은 인쇄가 안 되는 거죠? 판화는 여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판화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이에요. 또 옛날 사람들은 비석 전에 뭘 했느냐? 비석 전에 예, 나무 조각을 그 조각에다가 뭐 이력을 써가지고 걸어놓고 무덤 앞에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게 폐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패 같은 것으로 명패로 발전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비석의 모습이었습니다. 폐자입니다. 명패, 방패, 문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와 관련된 산천 초목도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하시죠.